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판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이걸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자신의 변화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100% 받아들여 드리는 것이 영성의 첫 출발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억울하고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을 모르니까 멘붕이 오고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또 교육, 사회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는 말로는 환경이고, 조금 요즘 시대의 용어를 쓴다면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매트릭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 같은데, 중요한 건 이 반응을 바꿈으로써 매트릭스 자체가 출렁이면서 변화한다는 거죠. 이 상호 관련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트릭스는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거의 실시간으로. 왜 그런가? 매트릭스를 어떤 고정된 구조물, 그러니까 딱딱한 구조물로 보면은 이런 상상력이 나오기가 어렵고, 더더구나 자기를 꽉 몰가매는 무슨 박스권이다. 요즘 이게 부정적인 말로 어딘가에 갇혀있다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얽어매는 외적 족쇄라는 뜻이고, 구조물은 건축물을 연상시키니까 뭔가 좀 입체적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 또한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박스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용어를 매트릭스 혹은 제가 지금 영어 단어로 가장 선호하는 건 템플릿인데, 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이 깔려 있는데, 이거는 이런 구조물, 고정된 구조물로서의 판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판. 시스템은 시스템인데 시스템도 고정된 거죠. 예를 들어 이 SNL 공동체는 힐링스쿨 28조 하고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고정된 틀로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SNL 스타일, SNL 문화, SNL적인 마인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오리무중이다가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합을 맞추면서 되게 SNS스러워 라는 말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템플릿은 구조물이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나 문화, 컬처, 그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 의식,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법,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템플릿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면서 변화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영적 이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변화의 책임이 100% 나에게 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하자고 하는데 왜 변화는 어렵고 그럴 때마다 갈등은 증폭될까? 그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가 나빠. 너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야지 라는 얘기인 거죠. 너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고 희생당했잖아.
나는 화가 나 있다고. 인정하지?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 그러니까 사실상 변화를 그토록 열망하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저항한다. 내가 바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 응? 타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게 변화하지 않고 고정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바뀌어라고 할 때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 100이면 100.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반응을 바꾸지 않는 한, 타인에게서 변화의 그 당위성과 원동력을 찾는 한 내가 바뀌지 않을 이유를 계속 강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의 어떤 증폭, 기폭제가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이런 일반적인 변화 논리를 떠나서 세계 전체가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다수가 지금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뭔가 어떤 한 가정이나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류 공동체가 삶을 이어가는 전체 템플릿이 낡았다라는 거죠. 단적으로 아까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근대 사회, 근대 그 지구 인류 공동체의 어떤 정치, 경제, 영성, 교육 이런 모든 부분을 선도하던 미국으로 대표되는 나라의 시스템이 매우 낡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이뤄내야 되는 시기, 역사적 전환기, 문명사적 전환기에는 그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그죠? 거기에서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당연히 힘과 권력과 수단들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로든 혹은 다른 동기로든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각성이 커질수록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그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거다. 그럴 때 마치 뭔가가 격동하면서 서로 변화하는 것 같지만 이 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입체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매트릭스를 굉장히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서 파장을 일으켜내는가.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보면서 연대하는가. 이게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매트릭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관건 아니겠는가 했는데 매트릭스를 이루는 게 뭔가 하면 우리들의 믿음 체계죠. 이렇게 살아야 해. 삶을 이해하는 방식, 또 문화의 영향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격동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한 힘과 가능성도 보여주는 반면에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에서 살고 있는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잖아요. 매우 어찌 보면 가슴 아플 정도로 폭력적이고 좀 무자비한 그런 것들, 또 생존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 안에 있던 것들, 또 이 사회 매트릭스 안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을까?
가슴 아프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